주변에 아는 어린이, 꼬맹이를 함부로 대하면 그 아이의 엄마가 나를 좋아해 줄까요? 당신의 인생의 불안을 평안으로 김피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 줄 알죠. 하지만 슛만 잘 쏜다고 해서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패스, 상황 판단, 체력 분배 등 다른 능력을 골고루 키워야 하는 것처럼 돈에도 꼭 염두해야 할 다른 능력들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까지. 이것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 키워야 할 능력들이란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만 많이 벌면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돈을 유지할 수도 불릴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전체적인 능력치를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서 돈 거리는데 과연 우리 인생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실제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과 행복의 관계를 제가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밭에 씨를 뿌리는 행동과 같습니다. 여기서 밭은 돈을 의미하고 씨앗을 뿌려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기름지고 넓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렇지 않은 밭에 뿌려질 때보다 좋은 열매를 맺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적은 돈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행복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마다 수많은 고민들이 있겠죠. 가족관계에서부터 실제 재정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문제,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그 신념, 또 그것과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들을 한번 생각해 봤다면 이제는 그 고민들을 얼마의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당신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 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돈의 원리 중 첫 번째, 돈은 중력과 같다. 중력은 무거울 중자에 힘 력자를 씁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주변의 다른 물체를 강하게 끌어당기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빠르게 공전과 자전을 하는 지구에 우리가 달라붙어 있는 것, 그 이유도 바로 중력 때문이죠. 돈도 마찬가지로 크면 클수록 점점 다른 돈들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억을 모으는데 10이라는 노력을 들인 사람이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10의 노력을 10번 하기 때문에 100의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1억을 모으는데 노력이 10이 들어갔다면 두 번째 1억을 모으는 데는 노력이 9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억을 모으는 데 들어가는 노력은 8 정도가 될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나머지 9번째나 10번째의 노력은 1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중력의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현재 상황이 막막하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목표를 설정할 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또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드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저축의 기준을 좀 더 높일 수 있겠죠. 꼭 알아야 할 돈의 원리 두 번째는 돈은 인격체다 라는 것입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고 생각하고 개별적 실체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소리야, 돈은 형체도 없고 생각도 없고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가치만 그냥 숫자로 표시해 놓은 것 뿐인데 얘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람이 아니면서 사람으로 불리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법인은 실제로 사람은 아니지만 법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정받아서 그 법인의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은 고소도 할 수 있죠. 돈도 그렇습니다. 돈도 인격체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건데, 큰 돈은 어른처럼, 작은 돈은 아이처럼 움직입니다. 돈은 감정을 가졌고, 돈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돈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 있고 싫어하는 곳이 있죠. 돈은 사람이 모여 살듯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완전 사람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돈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변에 아는 어린이, 꼬맹이를 함부로 대하면 그 아이의 엄마가 나를 좋아해 줄까요? 나를 도와주고 나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아마 당신과는 거리를 두고 밖에 가서 당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겠죠. 이것과 같이 당신이 작은 돈을 함부로 대한다면 큰 돈을 모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찾아올 예정이었던 다른 돈들도 다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당신이 모은 돈을 술집에 가서 탕진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는 사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면 돈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또 돈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다가 도망갈지 함께할지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에 돈을 쓰면 그 돈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이 기부하고 남을 돕고 하는 행위들이 세금 때문에 하거나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의 원리를 알고 있는 것이죠. 또 다 큰 어른한테 아이들만 하는 일을 맡기지 않는 것처럼 큰 돈은 쓸 때 제대로 써야만 합니다. 자기를 맞는 방법으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면 돈은 불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저는 사장들의 사장이라고 불리는 김승호 회장의 통찰이 참 와닿았습니다. 원래 이 돈의 속성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가장 큰 인사이트를 얻었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만 이야기 드렸습니다. 돈을 잘 이해하고 돈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돈을 끌어당기는 그런 삶 되시길 바랍니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안녕!